절대전략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나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성장 이후 도래한 확장의 시대로 정해보았습니다. 성장 이후 도래한 확장의 시대. 뭔가 뉘앙스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봄부터 펄펄 끓었던 증시, 개인의 상반기 거래대금만 해도 280조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하면서 그야말로 유동성의 힘이 뭔지를 여실히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피크아웃, 즉 정점이냐 아니면 이를 지났느냐 말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 서서히 식기 시작하겠지만 성장의 여파로 인한 확장의 어떤 강력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미국 고용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축적된 예금이라든지 지속적인 재정 부양책 힘입어서 미국발 어떤 성장의 온기가 글로벌 경제의 견조한 확장을 이끌어 나갈 것 같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의 어떤 증시 상승의 모양이 좀 더 완만한 확장이라는 형태로 옮겨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작년과 달리 전면적 봉쇄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 자체가 많이 낮고요. 국제 유가 급락 역시 선물 만기일 수급 요인이기 때문에 과도한 변동성, 일시적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증시는 다시 상승을 위한 어떤 건강한 조정 장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3일 연속해서 좀 밀리니까 이미 고점이 나왔나?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아니다. 건강한 조정이다. 잠시 좀 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오늘 네. 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산발적으로 포인트들이 나왔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 몇 가지만 체크해 주실까요? 네, 우선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이 델타 변이 확산이 전일 미국 시장 리오프닝이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항공이나 호텔, 여행 등 관련주 그리고 소재나 산업재, 에너지 등 경기 민감주들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1.18%까지 떨어지면서 5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조정의 성격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증시 냉각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방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2분기 실적 시즌 본격화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수준의 호실적이 지속만 된다면 우호적인 환경이 다시 조성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업종별 순환매가 빨라지는 요즘 장세에서 투자의 방향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예상치가 눈에 띄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나 그런 업종의 대표주들 그리고 이제 지수 우상향 베팅의 ETF 투자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 특징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메타버스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나갔습니다. 거래소에선 일진 머티리얼즈의 상승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오랜만에 셀트리온 그룹주 역시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위직 스튜디오 등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 밖에 여름철 폭염 대비 원전 3기 조기 재가동 계획 발표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FNF인데요. 글로벌 골프 의류 업체 테일러메이드 인수전 참여 소식에 7%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골프 시장 자체가 호황 국면이기도 하고 테일러메이드 같은 경우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의류 사업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FNF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 말씀드릴 텐데요.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과 SKI 테크놀로지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이버를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어서 LNF, 에코프로, 상하프론테크를 매수, 펄어비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오늘 조정받을 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이렇게 사 모았네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 움직임 참고해서 좀 보겠습니다. 내일장은 어떨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요 증시 일정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현지 시간으로 27일 열리게 될 7월 FOMC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제 연준 위원들의 대중 연설이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 통화 정책을 서둘러 축소할 의사가 없음을 연일 강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연준 위원들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매파적 시각 배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플레냐 디플레냐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금융시장 반응 역시 불규칙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순환매 흐름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과 추정 간 구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한다는 점 자체는 이견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상당수가 견조한 수출, 실적 개선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급히 확대해야 할 요인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순환매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면 최근 3개월간 수익이 저조했던 업종, 특히 반도체나 헬스케어, 증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업종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자동차와 부품 업종에 관한 부분인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희 시간으로 현대차가 2분기 새 역사를 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로 국내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이를 크게 만회할 만큼 해외 판매에서 고실적을 거뒀기 때문인데요. 제네시스 등 이른바 돈이 되는 고가 차량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승승장구를 거듭한 데 따른 건데 3분기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까지 일부 해소가 된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매출은 29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8,600억 원대를 전망하고 있고 각각 전년 동기비 33.8% 그리고 216.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014년도 4분기 1조 8,757억 원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1.8조 원을 넘기게 되는 건데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증권사 추정치 기준 매출이 16에서 18조 원 사이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도 1조 5천억 원 이상을 전망하고 있는데 양사 모두 가장 보수적 전망 기준으로 봐도 현대차가 30만 원 그리고 기아가 1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2분기 초만 하더라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나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선제적 재고 확보 노력에 유연한 생산 체계를 갖춘 덕으로 1분기 판매가 몰라보게 늘었고 이러한 점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들인 것 같은데 다만 파업이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노조와의 관계 개선 이게 없다면은 실적 악화로 바로 또 이어질 수가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예정돼 있는 공장 파업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제기되는데요. 그동안 현대차가 8년 연속 단행했던 파업 속에서 주가가 내린 적은 2011년 유럽발 국가 부채 위기 발생했을 때 그리고 임금 소송 리스크 불거졌던 2017년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고 하면 이들 종목과 관련 기업으로 단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현대위아는 먼저 좀 시세를 내네요. 한 6% 정도 올랐는데 현대차 그룹주들 이쪽 완성차 쪽으로도 주 후반에 실적 모멘텀 부각되면서 좀 주가 상승할 거다 이런 시각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내일장 투자 전략, 최근 횡보하면서 주가를 다지던 화학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정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에 지금 공급 과잉 이슈가 나오면서 조정을 겪게 되었는데요. 피크아웃 우려 당연히 제기되었지만 탄탄한 2분기 실적 그리고 기업별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을 발판 삼아서 추가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가 제시한 영업이익 증가율 자료를 보면
지금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작년 2분기 대비 올 2분기 추정치를 나타낸 해당 자료에서 롯데케미칼의 경우 1,700%, 금호석유는 50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피크아웃 우려나 이후에 탄소 중립, 청사진 관한 우려 같은 것들도 실적으로 불식시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중장기 수소 사업 진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어떤 신성장 동력 확충에 나서고 있고 금호석유의 경우도 MB 라텍스 증설에 2,560억 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롯데정밀화학 역시 그린 소재인 셀룰로스 실적이 하반기부터 본격 반영될 예정이라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스프레드의 반등세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금호석유 외에 대한유화와 효성첨단 소재까지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리밸런싱의 대상 업종군으로 눈여겨봐도 좋을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혹시 토픽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추천주 혹시 있으세요? 네. 오늘 추천주는 이제 말씀드렸던 업종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민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나 간편 로그인 관련한 2차 본인 인증 보안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건강지킴이라든지 세이프 캐시, 내 정보 지킴이 등등을 출시를 하면서 생활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기업입니다. 다양한 IT 서비스의 이제 퍼블리싱 사업 그리고 기존의 2차 본인 인증에서 1차 본인 인증 운영으로 사업 확대를 하고 있고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독점적인 어떤 IT 서비스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인데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4%, 영업이익이 60%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25% 증가를 했는데 2분기의 경우에는 지금 예상 매출이 5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6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 지속하고 있는 자회사 세틀뱅크 매출이 좀 눈에 띄는데요. 현재 주가는 21년 예상 실적 기준 퍼가 10배 수준으로 유사업체인 한글과컴퓨터, 한컴 MDX 등과 비교해서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9,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과 절대 전략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 시장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전략은 확실히 좀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대형주들 실적 발표 줄줄이 예고돼 있거든요. 워낙에 중소형주들 쪽으로 포커스 맞춰져 있었다면은 이쪽으로도 또 성적표 잘 챙겨가 보면서 또 수익률 제고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토마토 이 유튜브 채널 들어와 보시면은 실시간 온라인 무료로 하는 공개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역이 잠시 후 4시부터 진행합니다. 실적 시즌 본격화 주목할 종목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시장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그리고 또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